이정우가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응원도 주춤할 순 없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정우가 2년 전에 4월 중순까지 14경기에서 55타수 11안타, 타율 2할로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이정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진을 지나니까 바로 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메이저리그 적응을 위해서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겪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정우가 삼진은 안 당해요. 특히 투스트라이크 상황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삼진 안 당하려고 타석에 서는 게 아니라 안타 이상의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 타석에 서는 건데 지금 이정우는 살짝 헤맨 건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찾아왔죠. 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미네소타에게 3연패를 당해버리면서 체면을 구겨버렸습니다. 승률 6할이 붕괴되면서 3위로 떨어진 건 물론이고 1위와 세차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의 1 분기를 치렀습니다. 아직도 120여 경기가 남은 상황이에요. 시즌을 평가하는 건 이르죠. 샌프란시스코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홈경기 9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지구의 순위 경쟁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직전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만들고 샌프란시스코 원정을 오게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분위기가 좋을 순 없습니다. 멜빈 감독은 경기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비싼 선수인 유격수 아담에스를 타순을 이동시켰습니다. 다저스 2번 타자는 타율 3할 7푼의 프리먼입니다. 양키스의 2번 타자는 4할을 회복한 에런 저지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2번 타자가 2할 1푼입니다. 기다려졌지만 답이 없자 아담에스를 6번으로 내렸고 그 자리에 체프먼을 올려 세웠습니다. 현재로서는 타격이 가장 나은 선수 체프먼과 라모스를 올린 거죠. 사실 체프먼도 타율을 보면 답이 없는데 볼넷을 잘 얻어내면서 출루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정우를 4번 타자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선 더 많이 공을 본 후에 들어오게 되고 최원급 라모스가 출루했을 때 이정우가 점수를 만들어내려는 전략입니다. 한 달 넘도록 아담에스, 웨이드 주니어를 기다려주기도 했는데 전날도 안타를 친 이정우를 부진하다고 변화를 줄 리 없죠. 네, 이정우가 상대할 애리조나 투수는 메릴 켈리였습니다. 메릴 켈리는 KBO 출신이죠. 그래서 7년 전에 이정우를 상대했었고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5할의 타율이었습니다. 켈리는 KBO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선발급 활약을 하면서 팀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 5경기에서는 부진했지만 최근 2경기는 다시 본인의 장기들이 살아나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정우는 켈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1회 초 애리조나 공격이 시작되고 마운드에는 벌랜더였습니다. 실점도 줄어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는 벌랜더인데 2회에 행운이 따라주면서 잘 맞게 되었습니다. 야스트젬스키의 타구 판단 미스로 큼지막한 3루타를 맞았는데 그 순간에 컵으로 들어온 이정우가 좋은 판단으로 공이 바닥에 들어간 순간 손을 번쩍 들면서 인정 2루타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정우가 급하게 공을 처리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논란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정우는 1회에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로 출루를 하면서 켈리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그냥 쉽게 던지는 것 같은데 2번 타자들을 루킹 삼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7년 전을 생각해선 안 되겠죠. 초구를 어체인지업을 선택했고 볼이었습니다. 역시 이정우에게 정면 대결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라모스도 출루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들었는데 이정우가 이 굿제에 갑자기 대체 왜 번트 시도를 해버렸고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순간만큼은 희생 번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닝이 종료된 거예요. 네트아웃에 4번 타자 이정우가 갑자기 번트. 그것도 켈리를 상대로 강했잖아요. 납득은 되지 않았던 너무 아쉬운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벌랜더는 3회 초에 1번 타자에게 솔로 홈런까지 맞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또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3회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라모스가 행운의 안타까지 나오면서 타율마저 이정우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초구를 지켜보면서 스트라이크가 되었고 2구에 이정우가 타격을 했는데 오중간 안타를 치면서 1에서 3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헬멧이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공을 잘 쳐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가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허무하게 동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벌랜더는 같은 타자에게 또 홈런을 맞으면서 패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벌랜더는 9경기를 선발 등판하는 동안에 승리가 없는 불운의 투수입니다. 5회 말에 샌프란시스코가 1점을 따라붙으면서 1대2 상황에서 6회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어라모스가 또 행운 안타로 이제 거의 이정우의 타율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올스타도 위험해집니다. 네, 켈리는 더 바깥쪽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투볼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6회 4월 5오픈의 타율이었기 때문에 팀을 도울 수 있는 타격이 나오길 바랬는데 9구째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켈리를 상대로 3타수 1안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벌랜더는 7회의 마운드에 올랐지만 선두타자 안타를 맞으면서 6이닝 2실점으로 마무리되었고 켈리는 7이닝 1실점 대호투를 펼치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8회 말에도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팬들의 정우리를 외치는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 이정우 앞에 라모스가 진짜 좋은 타구를 만들면서 동점도 가능할 상황이었는데 애리조나 좌익수가 갑자기 고무인간처럼 껑충 뛰더니 공을 잡아내면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이었습니다. 1대2로 패배 직전 상황이고 이정우가 타석에 나올 때마다 주자가 있었고 이제 스타라면 지금 이런 타석에서 한 건을 해줘야 팀이 살아나고 경기 보는 맛도 나는데 이정우는 센터 방면 타구가 나오면서 아웃이 되었고 이번에도 4타수 1안타를 치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네네. 경기는 1대2 패배 직전이었고 직전 경기 2연속 1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그 길로 또 가려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를 로드리게스가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이제 9회 말 역전승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리조나가 다 좋은데 불펜이 약하고 특히 마무리 투수가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았지만 플로레스, 아다메스, 베일리 모두 부진하면서 팀은 또 패배로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점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우야 힘내라. 이상 흰수연구이였습니다.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적응기가 초반보다 다소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3할 4푼까지 치솟았던 타율은 현재 2할 8푼대로 하락했고 특히 5월 들어 5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실력을 감안할 때 이번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이정우에 대한 접근법 변화가 주목됩니다. 초기에는 그를 과소평가하고 직구 위주로 승부했지만 이정우가 좋은 타격감을 보이자 변화구 비율을 높이며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외곽 코스 변화구로 이정우의 타이밍을 뺏는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의 기본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특히 삼진을 적게 당한다는 점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의 콘택트 능력이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삼진율이 낮은 것은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현재는 좋지 않은 공에도 치려는 조급함이 보이며 이것이 좋은 타구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2년 전 경험은 현 상황에 희망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당시에도 4월 중순까지 비슷한 부진을 겪었지만 이후 급격한 타율 상승을 보이며 회복한 바 있습니다. 타격 폼 수정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어려움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팀 상황도 이정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팀이 최근 4연패에 빠지면서 타선 전체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연속된 1점차 패배는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멜빈 감독이 이정우를 4번 타자로 배치한 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정우의 수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스트젬스키의 타구 판단 미스 상황에서 보여준 영리한 대처는 그의 높은 야구 지능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수비력은 타격 부진 중에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이저리그와 KBO의 차이점도 이정우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구질, 경기 리듬,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새롭게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생활 패턴의 변화 등 야구 외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뛰어난 활약을 펼친 해외 선수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이치로 등도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정우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